내 얼굴, 내 얼굴. 그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여성일 경우에 생존율이 그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진짜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GPT가 하는 말을 이제 맹신할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영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성별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거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 좀 살펴보니까 요게 너무 이제 쓸데없이 기니까 이거 좀 줄여놓을까? 이름을 뭐 이렇게 길게 했어? 자, 여기 남성이네요, 남성. 남성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성 3명은 살았네. 여기는 싹 다 같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성은 또 살았네. 어, 여기는 이제 여성이지만 이제 죽었네요. 그쵸? 나이가 어리네. 너무 이제 약해가지고 그런가? 여기는 어이구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성이 좀 더 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제출 파일을 만드는 게 되게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트레인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성별만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도 꽤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제출한 파일이고 여기 이제 요게 그 승객 번호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이에 이제 B 컬럼이 있어가지고 비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고 얘를 이제 적당히 추론을 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를 이제 푼 거죠.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되게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성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 남성이면 0이고 여자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추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테스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컬럼을 이제 추론을 하고 요거 두 컬럼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무튼 이제 그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말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GPT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싶다. 분석을 하고 싶은데 Y는 그 생존 여부를 어, 잘 맞추는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 어떻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고 그래 뭐 결측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 뭐 범죄면서 결측치 그래 결측치는 이제 비어 있는 값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남자라고 했는데 이런 거 나이가 비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비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특성 선택 및 엔지니어 기존의 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특성을 만들거나 중요한 변수를 선택해서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타이타이 데이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이거 뭐야? 타이타이 코에 탑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의 수였잖아요. 얘는 부모와 이제 자녀 수였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그 가족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승계의 규모를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갖고 1을 더하면 뭐 패밀리 사이즈니까 본인을 더하나 보죠. 그래서 가족 규모가 이제 큰 승객이 생존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가족당 보트 하나 뭐 이럴 수도 있나?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좀 다른 것도 읽어봅시다. 연령대별을 이제 범주화한다. 그치. 뭐, 몇 살 미만까지는 이제 뭐를 주고, 뭐, 그 다음엔 안 주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네. 성별과 클래스? 이것도 딱 느낌이 안 오는데? 뭐 1등석에 있는 여자면은 생존율이 높고 그런가? 이거도 궁금하다. 1, 4. 그다음에 항구와 클래스의 조합. 요거는 이제 그 사회적 배경이 좀 다르다 그랬죠? 어디서 탔냐에 따라서. 요거는 그래. 일단은 145가 궁금합니다. 1번. 따라서 생존율이 달랐어?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지도 모르네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고,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봐야겠네. 일단 항구하고 클래스. 변수를 조합하여 항구와 클래스의 조합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어보면 되겠지?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어떤 도시가 이렇게 라벨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뭐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어떤 도시에서 첫 번째 등급, 어떤 도시에 두 번째 등급,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이게 뭐야? 그냥 얘하고 각각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변수와 자, 요게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요것도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 통계에서 이제 교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제 각각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X하고 Y가 같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게 짜증 지수, 이게 아니고 그 불쾌 지수, 불쾌지수라고 하지. 자, 요거는 일단 불쾌할 때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더워, 그 다음에 습해. 요러면 이제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죠. 근데 이제 더우면은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가. 10, 20.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불쾌지수가 10만큼씩 이제 올라가고 뭐 그 습도도 뭐 한 5, 10 요렇게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더우면서 동시에 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술상으로는 한 30 정도를 이제 두 개 딱딱 더해가지고 30 정도만 불쾌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더위만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습하기만 해도 또 괜찮아. 그런데 뭔가 더우면서 습하면은 갑자기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되면서 확 더 불쾌해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모형을 이제 x하고 y만 넣는 게 아니고 x하고 y하고 이제 곱해진 텀을 이제 같이 넣어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얘하고 그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나거나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거나 이제 시너지가 안 나거나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완전히 이제 존재하는 효과일 수도 있는데 얘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 갖고 어떤 효과를 이제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쭉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범주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합친 범주를 베리어블로 놓고 돌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테크닉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아이고 키보드가 우선은 그 일단 처음에 살펴본 내용 그다음에 그 약어 등을 파악하기 용이했죠. GPT를 통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GPT를 사실은 이제 방금 완전 라이브로 한 거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쳐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GPT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GPT를 활용해서 캐그를 분석한 거는 사실 이제 거의 처음이죠. 그 전에는 이제 캐그를 해도 그때는 GPT가 없었으니까. GPT를 활용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제 경험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이제 다양한 그 인사이트들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아이디어 중에 이제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분석이 이제 약간이라도 이제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 항구에 대한 정보 요런 거 그러니까 뭐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건 생각을 못했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냥 한 나라에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라마다 그 출발한 게 이제 좀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항구명이 뭐 서울 도쿄 이랬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바로 알았겠는데 뭐 외국에 있는 도시들 그것도 이제 옛날 도시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지명 같은 거 우리가 잘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이게 은근히 얻어 걸리면서 좀 이제 유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성 엔지니어링,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가족 수 이런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놓고 이제 한다든가 또 그 두 개 이상의 또 뭐 범주를 합쳐갖고 교후작용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면은 요것도 이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서 합시다. 요런 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이 개념을 잡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요렇게 데이터를 조금 이제 깊게 이해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변수가 이제 무슨 뜻이다 이제 이런 거 알고 그 데이터에 있는 변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싹 보면서 좀 이제 깊게 이해를 해야 그 분석을 어떻게 할지 분석의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특히 상위권일수록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단순히 답만 잘 이제 맞추는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만 엄청 튜닝을 해가지고 모형을 이제 좋은 거를 이제 골라내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아니고 내가 데이터를 잘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모형이 이렇게 세웠고 그랬더니 기존 대비 이제 뭐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 요런 거는 사실 굉장한 임팩트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챗 GPT처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이제 좋아서 순위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할 결과를 얻는 건 그 코딩 실력 여기에 이제 좌우되는데 발표에서 임팩트는 이미 우수한 그 사람들만 뽑아갖고 보통 이제 2차 발표나 이런 거를 가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대회에서 뭐 몇 등을 했다 이래도 거기서 너는 분석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저 그냥 모델 들들 볶아갖고 하이퍼 파라미터 잘 맞추니까 1등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많은데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였는데 그 데이터 특징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남들은 미처 이제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었고 저는 요거를 이제 잘 파고들어서 모형을 이렇게 세웠고 그 결과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좀 더 임팩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말빨이죠. 말빨인데 이제 말빨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전달력. 발표에서 이 전달력은 분명히 깊게 이해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깊게 이해하는 거를 사실 데이터 한두 개를 보고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요 강의는 요쪽에 좀 더 초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